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날리셨더라고요. 뭐냐?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는데 무슨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원론적으로부터 해서 기초 강의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제 이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요, 조금 궁금하셨던 부분일 수도 있고 그냥 맹목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고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신다면 좋겠죠. 꼭 실시간 참여하셔서 같이 소통도 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보면은 지금 일단은 시장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2757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2770을 바로 눈앞에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왔죠. 자,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오면은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는데요. 뚫게 되면은 좋은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상승을 계속 할 거라고 봤던 사람들 있죠.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봤죠. 이제 가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라고 외칠 자리가 되겠죠. 저처럼 하락으로 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망쳐야 되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2770포인트가 넘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당연히 매도의 관점으로 보겠죠. 어찌됐든 지금 경기 침체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증시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선이, 그러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밥을 대접하겠습니다, 한번 식사하러 가시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저 아세요? 저한테 왜요? 가 제일 먼저 궁금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증시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 이유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 그러니까 장기적인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간다? 글쎄요, 이거는 굳이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을 저는 맹신하진 않지만 지금 수급은요, 결국 선물과 옵션 사이에서, 지금 현물 사이에서 계속해서 단타 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여질 뿐입니다. 그냥 오전에 매도하다가 선물 시장에서 끌어올리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2770포인트를 넘겨버리자, 그러니까 선물 베팅을 때려버리자 라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770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 저는 하락으로 보고 있죠.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집을 빚으로 샀던 사람들이 빚내기가 조금 어려워질 것이고 상가 임대료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힘들어진다. 그러면 어때요? 결국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지만 이자 내기가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자와 원금 내기가 점점 버거워지면 주식부터 팔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현금화가 가장 빠르니까요. 주식은 잃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집은 잃으면 바로 사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잃으면 안 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중요한 자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주식의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은 임금부터 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국 고용지표가 조금 좋아져가지고 금리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간다. 저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팔아내다가 오늘 여기서 갑자기 소액으로 매수가 돌아서면서 저렇게 돌아서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속임수구나. 이거 올라갈 것처럼 속여놓고 위기는 기회라고 외치는 우리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지려고 하는 거구나. 결국 올라갈 것처럼 속이고 내려가겠구나. 속인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력 매도 사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저와는 다를 겁니다. 그들이 틀렸다, 제가 맞다는 아니에요. 그들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준비하자라는 것뿐인 거죠. 왜냐하면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건 가능한데요. 물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겪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물려 계시는 분들 답이 있나요? 기다리는 거 말고 답이 없죠. 근데 팔아내서 현금하신 분은 어때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매도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생기지만 물리는 것은 기회가 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전하게 하자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관론자는 돈을 못 번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죠. 왜냐? 상승 시기에서 우리는 고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저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올라올 땐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서 이까지 올라올 때 수익률은 23%가 되겠지만 저점에서 이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75%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낮춰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더라도 58%지만 여기서 올라왔을 때 44%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폭은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또는 위쪽이 좀 더 길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요. 수익률 자체가 저점과 고점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이런 시장 변동이 생겼을 때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저처럼 하는 음봉 매매, 저점에서 들어가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장에서는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매매 스타일 때문이고 저의 매매 상성이 안 맞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여기가 시작점이 되고 올라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저는 수익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현금을 빼버렸으니까, 어느 정도를 마련해버렸으니까.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 현금화를 하는 거지 무조건 현금화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뭐 돈 벌 거니까 무조건 폭락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겸허히 내가 선택한 거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거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가려고 했으니 천천히 가는 거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래도 과속한 사람들한테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 2770이 넘어가게 되면은 혼란이 올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저는 누구 말이 맞는 걸 여러분들이 내 재산을 걸고 점쳐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안전한 쪽 또는 공격적인 쪽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2770포인트가 넘어가더라도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2800 또는 900 기껏해야 900까지 올라오면은 저는 다시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서론이 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오늘 쌍용차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죠. 전부 다 사기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쌍용차 인수 자금도 별로 없고요. 쌍용차는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빚덩이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량한 기업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기업들이 지금 자기 내코가 석자인 기업들이,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사겠다라고 나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에디슨 EV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은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10종목이나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6종목, 나노스, 쌍방울, 그리고 IOK, 미래산업, 광림, 비비안 빼고 나면은 별 볼 일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근접으로 10% 이상 올라온 기업들이 많지만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 쌍용차 관련주들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한가로 내려가는 기업들, 10% 이하로 내려가는 기업들은 현대사로 역시나 한탕 해먹었기 때문에 빠지는 내용이 보여지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역시나 급등 나왔으니까 또는 재무가 좋지 않으니까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볼 텐데요. 비비안, 광림, 미래산업, 그리고 쌍방울, 나노스, IOK 요렇게 6기업은요 지분 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광림이라고 하는 기업이 좀 메모장을 좀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광림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주주로 서 있는 기업이 경우가 많고요. 광림 아래로 쌍방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기업이 필두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이제는 미래산업, 그리고 뭐 IOK, 그리고 나노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봅시다. 나노스, IOK, 그리고 비비안 이렇게 요렇게 계열사로 엮여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는 광림이라는 기업이 있을 뿐인 거죠. 어쨌든 이 광림이라는 기업 밑에 요렇게 5기업이 있는데요. 요 5기업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해서 계속 인수를 당하면서, 광림의 인수를 당하면서, 왜요? 헐값에 인수를 당했어요.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기업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광림이 인수하면서 주가를 한번 크게 튀어 올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세가 튀었던 적이 있었죠. 어찌됐든 그런 대주주 변경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명목으로
전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날아갔던 기업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쌍용차 인수 이야기입니다. 한때 해먹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전 좋게 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모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인수뿐만 아니라 빚을 약간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올라온 거는 좋은 일이 발생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경사가 난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주가가 올라오면 다행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챙겨내시고 그리고 매도를 하시고 물렸던 분들은 탈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한가가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광림도 상한가가 풀리는 뭐 한 6, 7천 원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쯤에서 풀릴 때 또는 점상 더 나가면 뭐 에디슨 EV처럼 미친 듯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뭐 2만 원,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건 제 예측 밖이고요. 어찌됐든 저는 상한가가 풀리거나 적당 수준에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 외에 미래산업, 비비안, 그리고 쌍방울, 나노스, IOK들도 마찬가지로 물려 계셨던 분들이 탈출하는 루트로 이용을 하셔라 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규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시세를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잡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뭐 P2E 게임을 타고 뭐 바람 타고 상한가 이야기 나왔는데요. 뭐 자회사인가요? 자회사가 지금 뭐 소셜 카지노 글로벌 서비스를 연다라고 해서 수익성이 기대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수익성이 기대는 있다고 하지만 재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세를 한번 더 낼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뉴스가. 그러나 장기 투자하기엔 좋은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3,500원, 4,000원에서 타협 보고 매도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룽톡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좋냐 안 좋냐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렇게 한가 부분 마찬가지로 가도 이상하지 않는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 이상대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올라온 기업 중에서는 좋아 보이는 게 뉴보텍이죠. 뉴보텍 같은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를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오늘 뉴스가 서울시가 상수관로 3,073km를 교체하겠다 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상하수도 교체 관련주로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상하수도 교체를 하게 되면 역시나 적자가 나던 이 기업에 약간 봄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매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지만 일단 수혜주는 맞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상하수도 교체를 저렇게 큰 아주 3,073km면 정말로 많은 걸 교체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뉴보텍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얻을 게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아요. 뉴보텍 상하수도 관리를 하는 회사. 그러면 상하수도를 바꾼다? 관을 바꾼다?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겠죠. 철관 많이 들어가겠죠. 철강, 철관, 스틸 관련주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테마가 강력하게 만들어진다면 철관, 철강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역시나 동양철관이 급등 나오고 있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뉴보텍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쪽에 관심 가지시는 것이 오히려 단기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기업 중에서는 사실 뉴보텍 말고는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뉴보텍을 보니까 밸브 그리고 철관 그리고 그런 관련 쪽으로 우리가 공사 관련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본다면 단기적인 차익을 노려볼 수 있겠구나. 그러나 장기 투자는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잡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에디슨 EV와 같은 주가 조작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을 시기가 2018년에 요때 돈스코이오가 상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스코이오가 배를 보물선을 인양 한 해 만에 하면서 급등 나왔는데 저 당시에도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고 재미없는 상황에서 지수가 상향 돌파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이 폭락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역시나 이번에도 지수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잡주들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으면서 또 급등 나온다? 이거 별로 좋지 않구나. 항상 끝물에 해먹으려고 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을 좋게 보질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의견과 같다면 같은 대응을 매도 대응을 해주시면서 현금화를 80%까지 늘려내시는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랑 생각이 달라 라고 하신다면 제 말은 참고만 해주시고 서로의 갈 길을 가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들어볼 수 있겠네요. 어찌됐든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